개미들의 목을 비트는 금투세, 알고 보니 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가 있었다. 우리 모두 이 금투세의 국회 입법 과정을 잘 살펴보자.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19년 1월과 2월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투협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 연말까지도 이 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었다.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하면 기관들은 이득이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굴복해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에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 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의 유지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 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국회의 의견을 계속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음을 알아달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을 들어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의 밀실합의 결과물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래서인지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는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에서 27.5%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게 만들었다. 여기에 금투세와 함께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 역시 기관 투자자들은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들은 그만큼 수익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동안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절대로 구사할 수가 없었던 고빈도 매매 등의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우세가 더 강해지는 셈이다. 금투세 시행을 즉각 도입하자는 쪽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과 금투세 유예가 일부 큰손 왕개미들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투자협회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이 특정 집단 및 업종들에게 수혜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 당 정책위의 X전문위원이 도입 유예 반대와 관련된 논의를 아주 강경하고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X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금투세 법안의 제정 과정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쟁점이 되는 법안들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례가 많다. 로비스트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한국에서는 이런 개입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에 정책 및 입법 과정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다.